다시 할게요. 이 61년도에 발간됐으니까 60년도에는 우리나라 이제 6.25가 제일 큰 사건이고, 보면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어, 실제로. 뭔가 중요한 정상회담 같은 거, 남과 북 사이에 회담 같은 게 있을 때는 저곳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 판문점이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인 게, 왜냐면 북측 사람들, 남측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고위층들을 경호할 수 있는 인력이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거기에는 남쪽 경비, 북쪽 경비가 다 있게 되지.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얘들아, 요런 판문점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회담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회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교류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요 회담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뭐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남자 주인공인 진수가 와. 진수의 기자, 진수도 이제 기자야, 직업이. 조금 아쉬운 건 여자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자라고만 얘기해. 근데 이제 얘도 기자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남쪽, 이쪽은 이제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 근데 기자라는 직업이 그냥 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지식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쪽 기자와 북쪽 여기자가 서로 되게 첨예하게 갈등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 근데 이 소설 자체가 되게 짧아. 그래서 항상 발췌되는 부분이 우리 오늘 발췌된 부분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근데 얘네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우리가 화합으로 가는 것까지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근데 이제 진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개인 간의 대화는 가능한데 이런 그냥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화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얘는 굉장히 이 교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관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거든. 근데 여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야, 교류하면 교류가 되는 건데 지금 너랑 나랑도 이야기하고 있잖아. 돼. 이게 왜 안 되겠어 하면서 얘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좀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대화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지금 6.25 왜 일어났지? 이게 백그라운드가 좀 중요해. 남침했어, 일단. 근데 그 북이 남침한 이유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이념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복잡한 게, 우리 그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는 게 좀 있었잖아. 그치? 소련이라든지, 우리 미국이라든지 이런 개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존재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한다 치면, 화합이 된다 치면, 이게 우리 남북만의 문제일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남북만의 문제라. 너 지금 일어나는 거 봐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화합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누가 계속 중재하고 있어? 미국. 야, 다시 할 수 없다고. 아니, 지금 트럼프가 계속 해가지고 러시아 대통령이랑 계속 회담하고 이러잖아, 얘들아. 걔네들끼리의 일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도 그렇다니까, 얘들아. 이게 그래서 우리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또는 보문이라는 시를 보면은, 보문에서도 통일을 계속 노래해. 그 보문이라는 시를 보면. 근데 그냥 통일 말고 자주적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거든. 외부 세력 개입해서 하는 통일 말고 우리 민중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주적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가 있어, 얘들아. 연계될 가능성은 좀 있어서 선생님이 너희 작품 탄탄하게 하고 나면 연계 작품을 좀 보여줄 거거든. 근데 이게 남쪽 의견인 거야. 남쪽에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개인 간의 교류는 가능해.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남과 북, 개인과 개인 간의 교류만으로는 화합이 불가능한 시대인 거야, 얘들아. 왜? 외부 세력의 개입도 너무 많고 이해타산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교류가 교류인 건데 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맞부딪혀, 얘들아. 이해됐어요? 거기까지의 내용을 하고, 여기까지의 내용은 좀 쉬운데 이 다음부터가 너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 좀 여기까지만 끊고 갈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60년대 판문점에는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 기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가 이제 남쪽, 그리고 북한의 여기자. 근데 내가 이렇게 써놨어, 얘들아. 봐봐. 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가, 앞에 보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큰 주제를 따지면 총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되게 첨예하게 갈등할 거거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단순하게 얘네끼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얘를 통해서, 아, 남측의 보편적인 인식은 저렇구나.
아, 북측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렇구나. 그래서 얘네를 단순히 얘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글은. 알겠죠? 그러면서, 아, 남쪽 의견이라고? 아, 북쪽 의견이라? 아, 그래서 우리가 화합되기가 어렵구나.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 얘네가 끝끝내 의견 타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의견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 우리 화합 어렵겠네. 이게 아니라, 화합 이렇게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노력하고 갈등을 빚더라도 더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우리는 화합으로 가는 길이야를 보여주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 지금 옆에다가 진수랑 여기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동그라미 땡땡 써본 거 읽어볼게요. 이게 얘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남북한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얘들아, 보편적인 인식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당시 남북이 대립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자 쪽 의견을 선생님이 노란 색깔 칠해놨고요. 남자 쪽 의견은 분홍 색깔 칠해놨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네? 교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라지 A 파트는요, 남자애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는 교류가 가능한데 이게 참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게 다 이런 투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걸 고집해서가 뭐야? 우리 남북끼리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다 이런 투로. 이런 개인 간의 일들로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낙천적인 생각이죠. 여기 이해됐어요? 그죠? 우리의 사정은 좀 복잡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야? 남측의 사정은 좀 복잡해요. 초록색. 결국 객관적인 조건 바꿔 읽으면 뭐예요? 외부 세력이 문제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 세력의 현실적인 문제를 리얼리티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 리얼리티라는 참 모르겠군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회색깔 찡긋 웃었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얘들아 웃는 장면마다 선생님이 회색깔로 좀 칠해놨는데요. 이거 문제화되어 있어서 칠해놓은 건데 회색깔에 얘가 어떤 마인드로 웃는 것인지 잘 체크 바랍니다. 여기서 찡긋 웃는 건 뭐예요? 약간 북한 사람이니까 외국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리얼리티 잘 모르시죠?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겸연쩍어 하는 겁니다. 사실주의 그거 말이죠. 네,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 와서는 좀 변했어요. 현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됐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끼리만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아요? 이제 외부 세력의 관계 개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끼리랑은 안 돼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색깔 갈게요. 라지 B.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복잡하지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나요? 당신도 자기 운명에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패배의식과 우유부단. 여기서 말하는 패배의식, 우유부단이 뭐야? 외부 세력 때문에 더 이상 우리끼리는 화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 외부 세력에 휘둘리는 우유부단함. 이건 버려야 돼요. 문제는 간단한 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교류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좀 여자애가 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다. 그치? 자, 그러나 경우로서의 이해타산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거라서 선생님이랑 라지 A, B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174페이지 가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이제 A부터 읽을게요. 진수는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외세의 개입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감. 그죠? 자, 라지 B 가겠습니다. 여기자는 남북의 화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였지? 패배주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열릴 것이라는 이 낙관적인 전망. 여기까지는 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분홍색 갈게요. 그러나 경우로서의 이해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을 통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본질은 뭐다? 교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 이 교류만으로 우리끼리의 교류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우리 남쪽의 경우는 또 남쪽 경우가 있어요. 이 남쪽의 경우는 또 이래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죠. 사실상 막 하는 말로 이건 먹느냐 먹히느냐에 대한 측면 아시죠?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교류하면 화합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이거 교류하고 그냥 단순 화합 아니잖아.
화합할 때 이게 진짜 100% 화합이겠어? 이거 어느 쪽이 먹히냐? 먹느냐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좀 솔직해져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네. 아람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계속할게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합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기준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 장애, 타성에서 오는 고집 이런 건 제거되어야 되지 않나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 사는 일반인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정을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여자애가 갑자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자, 두 번째 본론으로 좀 넘어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뭐 얘기하냐면 자유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신념을 여기서 다른 말로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너희 잘 봐. 내가 이거를 조금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잘 봐. 이 자유는 개인의 자유. 저 신념은 국가를 위한 이념, 신념, 정의. 이렇게 읽으면 조금 쉬울 것 같아, 얘들아. 우리 남쪽은 어디가 더 우세한 나라지? 이쪽이 더 우세한 나라야, 우리 남쪽은. 그지 않니?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짓밟으려면 우리 가만히 있어? 유튜브 올려야지. 9시 뉴스 제보 해야지. 근데 요즘엔 9시 뉴스보다는 유튜브가 더 빠르니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북은 어느 쪽이니? 북은 이쪽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 글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더 빨라, 이해가. 얘네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문제야. 근데 여자가 갑자기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노란색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 전에 잘 봐. 특정된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적, 여기서 세모친 것들 있죠. 여자가 지금 세모친 것들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세모친 것들은 여자를 뭘 말하는 거냐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야 된다고. 자, 읽어볼게. 특정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유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정책을 선택할 권리는 묻혀 사는 일반 시민에게 있는데 그게 자꾸 특정된 개인한테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정을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줘야 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좀 더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응했다. 그래, 선택할 자유 줘야지. 근데 너희 북한은 선택할 자유를 줘? 너희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때? 자유조차 강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흉내내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서도 이거 이해 잘해야 돼. 팍팍하게 재우고 어때? 거기서 견딜만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자가 먼저 자유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할 건데 여기 요 부분은 결국에 뭐야?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나라인데 너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냐? 권리까지는 너가 이렇게 말을 할 입장은 아니다. 너희한테 이거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C 파트 한 번만 가볼게요. C 파트 3번. 진수는 사회가 추구하는 역사적 전망이 옳다면 이를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고? 얘들아, 아니지. 진수는요,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자유를, 얘들아, 국가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조금 제한해도 돼라는 건 북측이야, 북측. 알겠지? 이건 이따가 뒤에 조금 읽다 보면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3번 됩니다, 얘들아.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 비죽이 웃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진수가 여기자가 한 말에 대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너 자유라 그랬어? 너희야말로 자유가 있어? 너희야말로 니네가 말하는 자유는 솔직히 몇몇 사람들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표방해서 강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너무 막 너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막 쏴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색이 비죽이 웃었다라고 써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문맥상 봤을 때 비죽이 웃었다가 어떤 감정이냐 이거야. 미안한 감정이라고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거 문맥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때 이게 미안한 감정이라고 느껴지니? 아니지. 하지만 점수를 얻으려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거 너무 막 공격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라마. 요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어. 그러니까 뭐야? 야, 니네가 말하는 자유도 몇몇 사람 거잖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발끈했어. 야, 그건 신념의 문제야. 니네가 말하는 자유는 허풍선 같은 거야. 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미리 좀 하고 들어갈게. 잘 봐. 이 자유와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네는 북한 쪽에서 얘기하기를 요거를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아.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우선시 되는 거니? 국가의 이념이나 신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쪽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봐. 이 북쪽 여기자가 이래. 자유 중요하지. 근데 남하나 니네한테서에 있는 자유는 아무런 정의도, 도덕도, 신념도 없는 자유잖아. 그냥 나태한, 게으른, 이상한 자유잖아. 그건 허풍선이야. 여기서 허풍선 중요해, 알아마. 자, 허풍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과장되거나 허황된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갖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 아니야? 뭐 진짜 자유 아니야.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딱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가지는 자유를 갖다가 너희가 지금 허풍선이라 그랬어? 아니, 니네가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없어도 된다라는 거잖아. 그거야말로 허풍선 자유지. 이렇게 얘기해.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자, 여자 쪽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누리다 보면 사람이 욕망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국가가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자유는 허풍선이야. 신념이 없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너희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그거야말로 허풍선이지. 그건 자유가 아니지. 라고 대립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요거를 이제 얘네가 하는 말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D 가겠습니다. 신념의 문제예요. 너희 남쪽에서 말하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된 거야. 자유의 진가는 도덕의식에다가 가로쳐봐. 도덕의식과 결부되어서 발휘돼야 돼. 그 이전에 자유의 정의가 있어. 얘들아 정의에다가 가로 묶어봐.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한 빛 좋은 개살구야. 여기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하나 쓰였는데요. 이 빛 좋은 개살구가 뭐야 얘들아?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겉만 펀질 좋은 자유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너 우리의 모랄의 기본이 뭔지 아니? 여기도 원래는 노란색 깔칠하려고 그랬거든, 얘들아? 근데 좀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노란색이랑 좀 비슷한 계열의 주황색 갖고 온 거예요. 자, 해볼게요. 우리의 도덕의 기본이 뭔지 알아? 자, 여기서 나오잖아.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뭐야? 야,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국가를 위한 자유야. 너희의 자유는 니네 개인만 위하는 자유잖아. 지금 요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지? 자, 다시 주황색 읽을게요. 우리 모랄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걸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념이 있는 자유. 개인은 거기에 엉겨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속에서의, 봐봐. 이 속에서의 자유가 뭐야? 우리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해됐죠? 그 속에서의 자유야. 결국 신념에다가 괄호 쳐줘.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괄호 3번 묶었죠? 다 똑같은 말. 우리는 이 속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북측에서는. 자, 계속할게요.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는 나태한 거고 타락된 거고 놀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신념과 도덕과 정의가 없는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됐니?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날 자기와 희뿌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나요? 아, 남자가 또 만만치 않아. 야,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를 팽개치고 뭐가 남니?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그건 자유의 최고인 거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걸 큰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는 거고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있는 야, 어느 것이 허풍선이냐. 자기조차 내팽겨쳐버린 신념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는 그런 자유가 그게 허풍선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지키면서 하는 자유가 허풍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D 파트 얘들아 그냥 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다 읽고 가겠습니다. 답은 나왔기 때문에. 천만에 자기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내팽개쳐요? 명료하고 완벽한 자기는 신념이 밑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흐늘흐늘 비트적거리는 자기 건물만 남아요. 자, 여자는 얘기하는 게 계속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다. 국가를 위한 신념이 있다는 건 자기 왜? 아니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몰입해야 또 너희도 이해가 잘 되는 이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이거 언어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왔잖아 지금. 자 계속할게요. 어디야? 그러니까 신념이 내가 뭐 했지? 망했어, 씨. 황서연 때문에, 씨, 망했어. 한참 여기 빠져 있었는데, 씨. 여자가 한 얘기는 지금 1인 2역 엄청 잘하고 있지 않았어? 씨, 망했다, 씨. 흐름 뚝 끊기고, 솔직히 자, 그렇게 할게요. 어디에 있어? 진짜.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이 받쳐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건불만 남아있다고 해요. 건불이 뭐냐면 낙엽, 지푸라기 이런 것들 말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신념이 없는 자유는 빈 껍데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쪽은 뭐야? 아니 국가를 위해서 가지는 신념이라는 게 분명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니까 그거는 신념을 가진 게 아니다. 이상한 허풍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당신이 자유에 대한 견해는 썩어빠지 마. 야, 남쪽의 자유에 대한 견해는 뭐야? 아니 남쪽의 자유에 그건 이제 여자 생각이고 이제 남쪽의 자유에 대한 견해는 뭐지? 국가를 위한 신념으로 인해서 내 자유를 침범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걸 여자는 그건 썩어 빠진 거다. 쉰내가 난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런 논리는 엄마야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얘들아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로 나갈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계속 지금 여기 안에서 돌아갈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잘 봐. 앞에 봐. 여자애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인이 이념과 신념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건 결국 국가를 위해서 일부 희생을 해도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다른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니네가 자유를 일부 희생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 개인을 나라의 효율성을 위해 굴리는 데이터밖에 안 된다고. 요렇게 표현할 거야, 얘들아. 이게 그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나라를 위한. 자, 그 얘기가 이제 라지 2 파트에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끝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만 간주하고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 모랄의 질, 그 도덕의 기준이 되게 짐작이 되는데 그 일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희가 말하는 자유라는 건 국가를 위해서 일부 희생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자유는 일부 희생이 돼도 된다라는 건 그냥 국민은 그냥 국가를 위한 일개미 정도로 보는 거 아니냐, 효율적인 용도, 도구로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그거야. 진수는 또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이제 정치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치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니까 우리 다양성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는요 국가의 이념과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살짝 무시된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국가를 위한 효율성이 좀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거에 대해 서로 또 이제 까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서 갑자기 도스토옙스키랑 섹스피어를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끝나고 너희는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만 간주하고 있지 않냐? 하고 분홍색으로 얘기했죠. 라지 이 파트에서 그 파트까지만 보고 문제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자 D랑 E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보다 신념의 수호를 위해 일정한 자유만 보장하는 정치체제. 자 여기서 잘 정리해주지 않니 여기자의 얘기를? 그지?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맞죠? 자 근데 라지 E 갈게요. 진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무시한 채
도구처럼 효율적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는, 그게 뭐야? 다양성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 맞는 얘기죠. 오히려 정말 깔끔하게 이 선지들이 너무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요 지문 내신 대비 다시 할 때 여기에 있는 선지들을 잘 정리하면 아, 북한 쪽 입장은 이런 거였어, 남쪽 입장은 이런 거였어 라고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는 현실 다급해 있을 뿐이에요. 여자 좀 진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니네는 사람도 데이터로 보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한데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 아니, 우리가 좀 지금 급해. 네, 이건 내 피셜이고 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첨예하게 대립 중이에요. 자, 그러자.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의 의견 또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네, 도스토옙스키, 누구지? 아, 네, 묻지 않을게요. 죄와벌은 들어봤지? 죄와벌 작가. 셰익스피어는 그래도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은 쓴 사람, 엄청 많이 썼잖아. 리어왕, 햄릿, 오셀로, 엄청 썼죠. 그치? 사느냐, 죽느냐. 그래. 근데 여기서 내가 이미 표시해놨어. 도스는 뭐라고 표시해놨어요? 세모. 섹스피어는 동그라미. 여자가 생각하는 거야.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아요? 도스토옙스키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섹스피어는 좋다고 생각할 거야, 이 여자는. 알겠죠? 자, 근데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네,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희화화해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까지 끊어봐요. 섹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모를 부각시켰어요. 오호, 가볼게요. 앞에 봐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야. 도스토옙스키랑 섹스피어. 얘들아, 얘는 뭐라고? 사변 철학을 얘기한다. 얘는 뭐다? 사회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거지. 지금 여기자가. 이 사변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도 써놨지만 사물을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아. 과일은 익으면 무슨 색? 너 어려운 거 안 물어봤잖아. 과일은 익으면 빨간색이에요. 그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빨갛게 익은 과일. 사과 아닙니까? 과일이요? 안 해. 과일은, 자, 그렇게 할게. 그래. 사과로 하자. 사과는 익으면 빨갛다. 빨간 사과는 익어서 맛있다. 이런 논리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눈앞에 빨간 사과가 있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하지만 저게 익었고 맛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게 사변 철학인 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저 사과가 지금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하는 건데. 그래,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자야. 하지만 섹스피어는 어때요? 사회를 부각시켰다라고 평가하잖아. 지금 여자는 자 연결지어. 뭐를 우선시하느냐 거였지? 개인보다 국가지. 그럼 그 여자 입장에서 이걸 쳐다봐봐. 얘는 사변 철학, 개인의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인 거고 얘는 사회를 부각시킨 사람이야. 왜 얘를 부정적이고 왜 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나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사변 철학이고 섹스피어는 사회를 부각시켰어요. 아이고, 너 진짜 무서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을 포착해야 돼요. 자, 이 말도 되게 상징적인 거야, 얘들아. 뭐야? 아니, 섹스피어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썼고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썼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일반화만 시켜서 얘네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작품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의 경향을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라는 건 작품 하나하나는 개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경향을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가를 본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계속 여자의 말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잘 풀이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마침 좀 전에, 자, 근데 여기 얘기가 이제 첨예하게 갈등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속상해. 얘들아, 지금 잘 봐. 지금 앞에 봐요. 이거 지금 회담 때문에 남쪽 기자 측과 북쪽 기자들이 모인 건데 여기에는 분명히 누구도 있을까? 외신 기자들도 있지 않을까? 오지 않았을까? 근데 얘네가 지금 얘들아 얘기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어? 아주 화기애애한 거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근데 옆에 지나가는 외국인 기자가 딱 와서 wow, wonderful 이렇게 얘기해.
야, 지금 얘네가 그런 분위기야? 아니지. 근데, 야,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우리 지금 6.25 터져, 61년이잖아. 6.25 터져서 지금 그 냉전 시대가 어때요? 완전 지금 막 일촉즉발이란 말이야. 근데 외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바보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걸 여기서 지금 되게 신랄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지금 진수랑 여기저가 막 엄청 막 지금 열내면서 막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외신 기자가 보면서 원더풀 하면서 지나가. 봐봐.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좀 전에 그 외국인이 여기자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 원더풀 하면 휙쭉 웃었다. 자, 여기서 웃었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상세한 심리 써놨습니다. 이게 따뜻한 대화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표정을 했다.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는데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경잡이야. 그 누님이요. 그 몇 번 마주쳤던 다른 여기자를 말하는 거야. 북쪽 여기자야. 얘네가 사진을 찍고 있대. 그 누님은 그냥 키득거리고 웃었다. 얘들아 봐봐. 지금 얘네 여기 왜 모였다고? 무슨 심각한 문제로 정상회담 하려고 모인 거야. 그걸 취재하려고 모인 거거든? 근데 지금 다른 기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마치 관광지 온 듯이 막 사진 찍고 놀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때 이제 그 상황들 잘 보여주는 거지, 얘들아, 상징적으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요, 양편 사람들이 대여섯 명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어. 아주 뭐 정신 사납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읽겠습니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은,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가와 나가 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마치 진수가 1인칭 관찰자가 되어서 회담장을 마치 보는 듯이 설명을 해줄 거야. 그거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하늘 색깔로 체크해놨습니다. 따로 체크 안 해도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장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그러니까 되게 날카로운 분위기인 거야.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상세한 내용을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앵앵거렸다. 저편은 울부짖고 저편은 무관심하고 이 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에는 야유가 있고 저편에서 책상을 두드리고 맞은편은 시끄럽구만. 왜 이리 야단이야. 얘들 지금 회담 분위기가 어때요? 진정한 소통이라고는 없는 모습인 거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얘가 지금 표현하는 게 어때요? 마치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라보듯이 탁탁탁 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점하자라 그래. 그죠? 근데 이번 수특에서나 EBS에서도 초점하자라는 단어를, EBS에서 초점하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에 달린 세부치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으란 말이야.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상대편은 이 순간 맞춰다보고 내리읽고 스피커 난리야. 서릿바람이 일고 하지만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지, 얘들아. 제대로 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자, 선생님 보세요. 요때 자, 봐봐. 얘네가 지금 되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지. 그리고 막 회담장 분위기가 어때? 어수선하지. 그때 이제 우르르캉캉하고 소나기가 내려. 그 소나기의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니, 봐봐. 우리 막 하다가 소나기가 쫙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너네? 푸르륵 갈 거 아니야. 그때 우리 진수가 우리 여기자의 손을 탁 잡고 확 달려. 근데 그때 마침 여기 지프차 한 대가 딱 온 거야. 여기자를 지프차 위에 올려줘. 그리고 자기도 타. 그리고 문을 잠가. 문을 왜 잠가? 문을 왜 잠갔는지 모르는데 문을 잠가. 근데 조용히 해. 이제 다시 찍지도 못해. 그래서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야. 이 남자애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후다닥 타고 여자애도 막 집혀가는 거야. 그러다가 지프차에 이렇게 옮겨 타고 문을 이렇게 잠그니까 그때 여기자가 정신 보쳤던 거지. 남쪽으로 납치하나? 하고 여자가 이제 사색이 돼서 나가려고 막 이래. 그때 이제 남자가 괜찮아. 그쪽 차야. 그쪽 차라는 거는 이제 너희 북쪽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이게 북쪽 차량인지 아닌지 몰라. 얘도 그냥 뛰어가다가 차가 한 대 오니까 거기 탄 거야. 비를 피하려고 얘들아. 근데 여자를 안심시키려고 얘기했거든. 여기까지가 우리 발췌된 부분인데 이 이후를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차 안에 걔가 계속 있게 돼. 그리고 얘기를 더 하게 돼. 근데 그 안에서 얘기는 여기랑 조금 달라.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약간 인간적인 교류가 좀 일어나. 얘기에.
그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이제 헤어져.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진수가 자꾸 그 여기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진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판문점이 어서 빨리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왜? 판문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건 남북이 여전히 화합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 판문점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좀 머지않아서 또 여기서 회담이 열린다는 거야. 그럼 또 기자들이 또 모이겠지? 그래서 좀 기대를 안고 그 회담장에 또 취재차 가. 근데 이 여자가 또 나온 거야. 그래서 마주쳤어. 근데 갔는데, 와, 이 여자애가 그 사이에 이런 사고방식이 더 확고하게 굳어진 채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좀 씁쓸하게 헤어지는. 이해됐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결국 이 내용이, 결국 얘기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지만,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화합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정도로 화합이 어려우니,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뒤져야 우리가 화합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끝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나기의 기능 중요해요. 동쪽 편에 있었던 빛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어두워졌다. 비로소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는데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되었는데 비가 쏟아졌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고 부딪히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했고 망 위엔 뽀얀 안개가 서리고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얘들아 일제히 에다가 따옴표 한번 쳐줄게요.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리고 야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놀랍도록 일률적인에다가 따옴표 쳐줄게요. 그 표정이 기묘한 역사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잘 봐. 소나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전환된 게 뭐냐면 그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엄청 뭐 저쪽에서 야유하면 저쪽에서 울부짖고 막 통일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소나기가 내리니까 일률적으로 한 곳을 바라봤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런 게 되게 또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거기 소나기에 대해서 네모박스 쳐놓고 오른쪽 사이드에 빼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요. 상대를 적대시하는 대화가 오갔지만 소나기가 내린 이후에는 대화가 중단되고 하나같이 창밖을 응시했다. 같은 곳을 응시했다라고 얘기하는 상징성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 파트에서요. 야,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짐작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전적 작가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일부 아까 얘기했죠. 초점 화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드러난다 그랬죠? 우리 하늘색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늘어선 경비들이 처마 밑에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둘레에 있던 사람들도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되자 모두들 와리르 헤쳐졌다. 지금 마치 보는 듯이 관찰자 시점에서 말하고 있죠. 이런 걸 초점 화자라고 말할게요. 순간 진수는 덥석! 그 장면이야. 덥석!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다닥 놀란 김이라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섰고 진수는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앉혔다. 그녀는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지프차에 올랐다 문고리를 채웠다. 그때 엄마! 하면서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납치당하는 줄 알았던 거야, 남쪽으로. 그리고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그녀는 온 상판이 얼굴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조로 자기 놔달라고 납치하지 말라고 그러자 안심해 북쪽 차야.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웃었다. 안심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사실 이 차가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남자란 믿을 수가 없네요. 어차피 나 지금 막 하는 거야. 어차피 막 잘라야 될 것 같아. 막 중간중간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호철의 판문점이었고요. 뒤쪽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우리 중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칠판에 이게 남자와의 생각만 아니고 이게 남측 생각, 북측 생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화합이 어려운지에 대한 걸 차이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거기 선생님이 빨간색 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그 빨간색 박스가 칠판에 있는 거 잘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표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진수의 의견 분홍 색깔 현관펜 읽을게요. 개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되죠. 개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사람을 효율성 있는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그 북측 체제를 비판한다. 이건 무슨 뜻이야?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도 된다라는 거, 억압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걸 신념 있는 자유라고 표현한 거지.
자, 노란색 읽을게요. 무제한적 자유를 추구하며 탄압과 나태가 가능한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거야. 즉, 국가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늘 색깔 서술상 특징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부분적으로 1인칭 관찰자가 직접 본 모습을 전달하는 것 같은 부분이 하늘 색깔 체크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인물의 대화를 통해 첨예한, 봐봐. 우리 진짜 전반부 보면요. 진짜 요 발치된 부분에서의 전반부를 보면은 얘네 대화밖에 안 해. 전개 방식. 그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A, B, C, D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첨예한 이념 갈등이 드러나고 행동을 묘사하여 남북의 화합이 요원한 형식. 요원하다라는 거 단어는요. 멀다, 아득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은 얘들아 이거 비유, 관용적인 표현은 뭐냐면 아까 그 부분 곰팡이 냄새나요? 신내나요? 그 부분 있죠? 빛 좋은 게살구예요. 자, 빛 좋은 게살구가 관용적 표현이고요. 곰팡이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현관 팬층 것까지는 없어서 안 쳤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자. 가와 나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회상의 형식. 얘들아 이거 둘 다 회상 형식 아니고 뭐라 그랬지? 현재 벌어지는 사건을 마치 관찰하는 듯이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둘 다 틀렸어요. 1번은. 자, 2번 갈게요. 주관을 배제하고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회담장 모습 보여주는 장면. 이쪽에서 야유하면 저쪽에서 울부짖고 이 부분이었거든요. 얘들아 거기는 주관 배제한 거 맞아요. 왜? 그 회담장의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 주관을 배제하고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가한테만 맞는 말. 나는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뒤바꾸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공간의 이동 안 나왔고요. 자, 요거 우리 주목하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작중의 분위기가 전환된다. 이거 내가 아까 전에 해줬지? 원래는 첨예하게 갈등했는데 소나기가 온 후로는 대화가 잠시 중단되고 한 곳을 바라봤다. 자, 그 다음에 4번만 볼게요. 직접 관찰한 장면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게 아까 그 초점하자 하늘색 형광펜 부분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이고요. 아, 요거 하나만 볼까, 얘들아?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선지가 될 수 있어. 5번 선지 보면요. 여러 서술자라고 했는데, 야, 근데 우리 소설을 배울 때 여러 서술자가 등장하는 건 옳은 답이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 왜냐면, 야, 하나 소설에 여러 서술자가 등장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 언제 등장하냐면, 액자식 구성. 그리고 이 육모 이제 앞뒀으니까 한마디 또 하면, 액자식 구성이 소설이더라도 우리가 일부분이 전체가 시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발췌가 되잖아. 만약에 딱 요 부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요 부분이 발췌된 게 아니라면 서술자가 바뀌지 않아, 얘들아. 여러 명의 서술자가 될 수도 없고.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췌될 가능성이 막 작기 때문에 여러 명의 서술자가 나온다는 게 맞는 선지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해됐죠? 그리고 이건 근데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거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원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 마치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아지. 바뀐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선지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입체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이건 그냥 이게 뭐 순서대로 전개가 됐으니까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소나기의 정서적 기능.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얘들아 이거 2번 지울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3, 4, 5번은 그냥 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1, 2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전환되는 기능을 한다. 이거 괜찮죠? 이거 1번에 3번 선지와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에 이런 선지 조심해야지. 안과 밖에 상반된 분위기. 일단 소나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뭔가 상반된 분위기라고 써있으면 맞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디가 틀린 거니? 안과 밖이야. 요런 거를 놓치면 내신에서 이제 머리 때리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는 거지. 많이 때려야 돼.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머지 3번은 풀었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 쉽습니다. 자, 니은 한 번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니은 어디 있니? 니은. 어머. 아, 흐느르는 건불. 얘들아, 이거 흐느르는 건불 얘기하는 껍데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너의 신념 없는 자유는 껍데기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그게 지금 누가 누굴 뭐라고 하는 장면이야. 여기자가 잘했어. 적당한 효과음은 아주 좋았어.
자, 아, 오케이. 오케이. 너희가 말하는 신념은 너희가 말하는 자유는 신념이 없는 자유야. 신념이 없는 자유는 검부를 껍데기에 불과해. 이거 지금 누가 누구 까는 장면? 여자가 남자 까는 장면이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니은 갈게요.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자신의 문제점을 나타내기 위해도 아니지. 자신의 문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상대방의 문제점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네,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현재에서 5번까지 마칠 수가 있었네요. 자,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네. 뭐?